예, 안녕하세요. 이제 박문중학교 1학년 2016년 1학기 시험 범위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기 내용은 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과학이란 단원, 과학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단원,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이제 지구계에 대해서 되어 있고, 시험 범위가 아마 지구계의 끝까지인 97페이지까지, 지구의 끝까지인 97페이지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 끝 단원이 될 겁니다. 먼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단원이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과학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실리크 도마뱀이 물 위를 뛰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바실리크 도마뱀은 대부분 내 시간을 물과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데, 위협을 느끼면 물 위로 뛰어내려 일초에 20번 정도 발걸음으로 물 위를 뛰어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비밀이 뒷발에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아낸 사람들이 바실리크 도마뱀을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과학이 자연의 원리를 알려주고, 또 이렇게 과학의 자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탐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지만 인간은 같은 조건에서 반드시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물들, 자연 현상들은 대부분 같은 조건에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한번 밑줄 쳐볼게요. 과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질서가 담긴 과학 원리로부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탐구라는 방법을 씁니다. 탐구. 과학에서의 탐구가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 지식을 얻기까지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탐구는 방법과 절차인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기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과학은 이러한 객관적인 질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 떨어지는 것들을 체크해 보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예, 여기 낙엽도 떨어지고 있죠. 물도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자연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질까요? 왜? 다음에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러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번 소단원의 제목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을 가지고 왜 어떻게라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면, 그런 다음엔 우리가 탐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호기심을 해결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탐구를 통해서 과학 지식 또는 다른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를 밝혀내고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과학 지식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죠. 여기에서 보면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떨어진다.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어떨까요?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그러면 도대체 가볍다, 무겁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볍다, 무겁다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밀도라는 개념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습니다. 과학자가 자연현상을 알아내는 것은 생활 속의 관찰의 원리를 알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과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 해보기 예정을 한번 볼게요. 해보기에서 컴퓨터에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원이 없다, 전원이 끊김, 단선임, 혹은 잭을 연결 안함, 스피커 고장,
뭐 사운드 카드 분량,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 이걸 생각하면 이걸 확인하면 되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단선이 문제면 연결하면 될 것이고 잭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잭을 꽂으면 되고요. 스피커 고장이라면 사서 바꾸면 되겠죠. 사운드 카드 분량 사서 바꾸면 될 겁니다. 혹은 드라이버 분량, 드라이버 없음, 삭제라고 하면 드라이버를 다시 깔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초파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날씨가 따뜻한 날 새콤달콤한 과일을 먹고 껍질을 치우지 않았더니 초파리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 읽어보시면 어떤 거냐? 초파리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고 가정을 먼저 하죠. 가정. 초파리는 과일 껍질에서 저절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 가정이 맞는지 실험을 하죠. 실험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서 실험을 했더니 초파리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는 열어두고 하나는 열어두지 않았으니까 열어둔 거엔 초파리가 생기네. 열어뒀을 왜 생겼을까? 잘 관찰해봤더니 초파리가 들어갔죠. 초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우리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과학은 우리들 생활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생겨났으니까 사람들이 안 걷지요. 예, 계단은 많이 걸어가서 불편한데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걷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걸어가던 생활을 서서 갈 수도 있겠구나. 과학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옆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전제품을 써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여기 혈관 주사를 통해서 우리는 병을 고치거나 혈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과학이다, 기술이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과학과 기술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되어 있다. 과학과 기술은 긴밀한 관계에서 과학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합니다. 과학이 기술일까 기술이 과학일까 이렇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의 영역, 기술의 영역이 서로 합쳐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볼게요. 기술은 과학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발달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해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발전되는 것으로 현재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요.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는 전자, 전류. 우리가 전기 회로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웠고, 어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고 칩을 만들어서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칩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칩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고, 이 기계가 컴퓨터가 되겠죠. 이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죠. 이처럼 과학과 기술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직업과도 관계가 있는 과학이네요. 과학은 직업도 변화시킵니다. 항공기 조종사 옛날에는 이런 복잡한 걸 조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 핸들과 비슷한 거 가지고 조정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아주 큰 비행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긴장은 가지 않습니다. 잘 봤더니 이건 시뮬레이터예요. 시뮬레이터. 진짜 비행기로 이런 거 날아가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장치를 만드는 직업도 존재하겠죠.
부문 한번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있는 직업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차가 사라졌으니까 마차 제작자, 마부, 마차 수리공 직업은 거의 사라졌죠. 비행기가 탄생했으니까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여기 미래의 직업 같은 경우 보면 인류 건강을 위한 현재의 직업, 의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래에 생겨난 직업, 원격으로 조성하는 원격 진료. 그러면 진료 로봇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 대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현재 직업, 화력 발전이 태양열 발전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 인터넷이 인공지능으로 로봇은 현재 그냥 단순한 로봇이 로봇 수리나 아니면 로봇을 없애고 다시 재활용하는 사람들로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과학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과학이 점차 여러 학문과 융합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 수학 등 융합 분야가 출하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과 기술을 좀 구별하기가 힘들죠. 융합이 되는 형태니까. 교과서에 보면 제가 가르치는 반에는 요걸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미래 사회에서 살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도 한번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단원 매듭 짓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걸로 1단원 녹화 파일을 마치겠습니다.